자, 여러분들 교과서 157페이지에 39번입니다. 그죠? 39번. 여기에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해관계인의 성락이 필요한 경우 일어나놨죠. 그죠? 자, 첫 번째 봅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오르와이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이렇게 보면 이래 돼 있죠.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요래 나오죠. 요게 주등기지, 주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부기등기 권리자가 무슨 관계인이다? 이해관계인입니다. 두 번째, 이해관계인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건 당연한 거고. 세 번째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 제3자의 허가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해관계인 있죠. 이해관계인 성락서 필요 있다 없다? 있다. 다시 한번 하면은 요 3번에서는 제3자를 묻고 있고 4번에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4번은 OX다 X. 면제된다, 제출해야 된다,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해관계인의 성락서가 들어갔죠. 그럼 성락서 써준 사람 인감 첨부해야 된다, 낸다, 해야 돼. 그건 당연한 이치죠. 통과. 우와,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아까 전에 한 거 통과. 자, 보세요. 요즘에 있잖아요. 출제위원회 문제는 섞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어느 하나에서 이래내는 게 아니고 섞어서 내 포괄적으로. 자, 그럼 처음 해볼게요. 매매죠, 매매. 매매는 쌍무다, 편무다, 쌍무. 쌍무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오더와이더 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 우리말로 말하면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반대급부나 잔금은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아니다? 같은 말. 자, 그 다음에 어리 소인을 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매매하면 허가서 당연히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 그럼 밑에 봅시다. 어리 소유권 이름을 신청하려면 병이 흔히 말하는 채권자가 대비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판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일어났죠. 그러면 갑을병인데 병이 갑으로부터 일하면은 무슨 생략을 했다? 중간생략. 중간생략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 이게 바로바로 읽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과.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입니다. 41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거든. 자, 처음 해봅시다. 양도, 담보, 명의신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첨부해야 된다. 여러분들 일단 모를 때는 소유권이 이전되면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했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국어 시간이죠, 그죠?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졌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졌죠. 정답입니다. 이게 농지인데 국가가 농지를 사들일 수 있다, 없다? 있지. 요게 국유지인데 매수인이 농지를 사들일 수 있다, 없다? 있지. 이때는 당연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전부 해야 된다. 해. 요 지문이 요겁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를 했습니다. 자, 저 농지 취득자면 전부 해야 된다. 제 말 들어보세요. 농지 전용이라는 걸 우리말로 말하면 지목 변경이지. 맞죠? 네. 농지 전용 신고를 했죠. 그럼 아직까지 지목이 변했다, 안 변했다? 여전히 먹고 농지지, 농지. 그러면 농지 취득자 좀 제출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밑에 보세요. 자,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진정 명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은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게 무슨 회복이다? 진정 명의 회복.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것은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농업법인이잖아요. 농업법인이 합병하라는 건 농업인데 합병하는 거는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 다음에 친족 간에 매매할 때도 제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출한다,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이걸 10년 동안 시험해 놓은 적 한 번도 없어.
요즘에 이런 거를 시험에 안 내더라고. 만약에 낸다면 지문 정도 하나는 붙일 수 있어요. 보기 속에. 전체를 이래 내는 문제는 10년 동안 놓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서 보면은 X죠, 그죠? 투기와 관계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포괄 유정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유정은 등기에 의한 물건이 변하지. 포괄 유정은 등기에 의한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주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이런 거는 투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특정 유정은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왜 농지를 갑에게 안 주고 을에게 안 주고 C에게 줬냐? 그럼 C는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 첨부해야 돼. 되죠? 이거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등기시에 첨부해야 될 서류입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내고 있어요. 자, 처음 해봅시다. 소유권이든 등기할 때 대장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오. 아까 전에 거꾸로 해봅시다. 다시 한 번 더.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 시작. 소유권 보조,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의 변경, 멸실 돼 있어요. 두 번째. 등기에 말소를 신청하는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오더와이더 여기서 제가 꼭 공부할 때 요래 공부를 했어요. 요래 공부를 했어요. 자, 요렇게 해보세요. 요래 해보세요. 제가 이런 말 해줘.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뜨거든. 그 뜰 때는, 자, 이해관계인의 말이 많이 떠.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5개만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말소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직권, 경정 등기, 판결서. 됐죠?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답을 딱 가져갑니다. 요렇게 나누죠. 그죠? 그러면 이 4개의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 안 해주죠. 이거는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거든. 승낙서를 첨부하면 뭐다? 부기등기. 안 하면 뭐다? 추등기. 그럼 항상 등기의 답은 이게 답입니다. 그럼 이런 거를 시험에 낼 때 그냥 이래 냅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오더와이더 그 말소회복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든 등기할 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맞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는 20년간 농사를 짓고 있다, 없다? 있다. 투기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취득시효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죠. 일부 딱 들어가면 뭐가 좋으라? 도명.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유권 보조,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의 변경, 멸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통과. 요거 말 안 해도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돼 있거든. 그래서 요 4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토지, 건물,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서 건물하고 수개의 건물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건물하고 구분공원은 글자가 다르잖아요. 맞죠? 네.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자 보세요. 답을 내놓고 합니다. 도면을 제출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위치를 알아야 돼요. 위치를. 오케이? 네, 그건 뭘 알아야 돼. 그러면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아파트에 복도가 어떻게 생겼고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비상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각각의 호수마다 구조가 어떻게 빠졌고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토지거든. 뭐 위치 표시하고 자시구가 없어. 그럼 토지 소유권 보존은 도면이 필요가 없다. 집이 하나 올라갔어. 그럼 이거는 건물이거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어. 여러 개 올라갔어. 그럼 위치 표시해야 된다, 안 된다? 해. 됐죠? 그러면 아파트라는 말만 딱 들어가면 도면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그렇게 딱 가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니까. 자, 여기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게 판례거든, 판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여러분들 이제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합니다. 제일 위에다가 요래만 써놔 놓으세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 요래만 딱 써놔놓으세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좀 전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의무자 권리자 둘 다 제출을 한다 하는데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러니까 둘 다 제출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 것만 가지고 있나 이래 되는 거예요. 됐죠? 네, 판례입니다. 그럼 요리로 오세요. 판결의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죠. 누가 등기 신청합니까? 권리자. 그럼 누구 거 가져왔나? 권리자 이 말입니다. 요 밑에 거를 보세요. 요거는 2번은 통과입니다. 3번으로 가봅니다. 보세요. 글자를 보세요. 갑의 을에게 을은 병에게 일어났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대위합니까? 병이 을을. 흔히 말하는 무슨 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 그럼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을입니까? 병입니까? 을. 세금 누가 내야 됩니까? 을. 그럼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거를 보세요. 여기는 소송 서류 송달이 공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주소를 증명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든.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왜 제출하느냐? 주소를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나중에 세금 자료를 보내야 되거든. 그러면 판결서를 받아도 세금은 내야 돼, 안 내야? 내야지. 그러니까 공시 송달인 경우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출해야 된다, 해. 옆에다가 세금이라고만 써놔놓으세요. 자, 요것도 있잖아요. 요 글자를 보세요. 원고가 미등기 부동산의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보세요. 소유권이 되는 판결을 받은 정답입니다. 누구를 대위하여입니까?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 모르는 길을 하죠. 맞죠? 그럼 누구 이름으로 등기됐어요? 피고.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됩니까? 피고. 그럼 피고 거 가져오라 이 말. 됐죠?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다시 해볼게요.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자, 보세요. 정답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근데 아직 등기 안 했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자, 두 번째.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럼 을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돼. 자, 두 번째.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 이제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을을 무슨 고? 원고. 갑은 무슨 고? 피고. 그러면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보존 등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되지. 그러니까 일단 원고가 갑 명의로 무슨 등기부터 해야 된다? 보존. 요까지만 딱 묻고 있는 거예요. 요까지만. 그래서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 벌어넣게 했잖아요. 누구 명의로 등기됐다? 가. 세금 누가 내야 된다? 가. 오케이? 네, 그러면 갑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오더와이더. 그림을 잘 봐야 돼요. 그럼 키를 내봅시다.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 보존했죠. 누구 명의로 등기됐다? 피고. 맞아요? 네. 그럼 누구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피고. 갑, 을, 병이랍니다. 병이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누구 명의로 등기됐다? 을. 그럼 을이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감 잡았죠? 네. 맞다. 좀 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와보세요. 시험에 낼 때 요 지문을 아까 전에 답으로는 잘 안 만드는데 지문으로 아주 자주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권리자는 주소도 제출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제출해. 제가 아까 그랬죠.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올라가는 거는 의무자가 올라간다, 권리자 온다, 그럼 권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다 써야 돼요. 이제 문제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거든. 그럴 때는 등기합니다. 여기서 권리자는 다 하는 거고 의무자가 문제다. 그 의무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무슨 등기일 때만 한다? 소유권 이름 때만 한다. 오케이. 그러면 뭐 그냥 모를 때는 양도세, 취득세, 오더와이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시험에 항상 낼 때는 이래 내는 겁니다. 정답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N은 의무자와 권리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한다. 요래 내는 거예요. 답으로 만드는 문구 아니에요. 오케이. 네.
자, 요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처음에 갑니다. 자, 여기서 법인 또는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에 설치 등기를 한 외국 범인에게 등기소의 증명을 얻어 법인의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오렉스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몇 번입니까? 44번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신청인거 제출한다. 신청인거 제출. 신청인거 제출한다. 자, 잠깐 신청인거 제출한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아니 쉬워요. 자, 잠깐만 쉬워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다. 법인이 등기를 신청하러 옵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옵니까? 대표자. 비법인이 등기를 신청하러 옵니까? 비법인의 대표자 관리인이 옵니까? 대표자 관리인.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등기소에 오는 사람은 미성년자입니까? 법정 대리인입니까?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등기소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사람이 대표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니까 대표자의 인감을 들고 가야지. 결론은 신청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누구 거 제출해라? 신청인 거. 이해했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법인이 등기 신청합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합니까? 대표자. 대표자의 인감을 가지고 가야지.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등기소에서 확인하는 거는 법인을 확인하는 게 아니지. 등기소에 온 사람은 법인의 대표자니까 이 사람이 진짜 법인의 대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한마디로 딱 이렇게 누구 거 제출해라? 신청인. 해결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그냥 상식으로 보세요. 상식으로. 예를 들어서 외국인 있잖아요. 그 외국인은 결론은 이겁니다. 외국인은 그 나라의 인감증명제도가 있으면 인감 떼오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외국에는 인감증명제도가 없어요. 대만 정도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시험에 낼 수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에 의해 인감증명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등록에는 그거 발급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 그 말입니다. 이 시험하고 관계없지?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등록한 인감을 제출해라. 말이 예쁘다, 안 예쁘다? 빨리 말하세요. 예쁘다, 안 예쁘다? 예쁘지?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제 여기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그럼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요. 법인은 법인의 인감이다. 대표자의 인감이다. 대표자. 요거를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니까 비법인의 인감이다. 대표자 관리인이다. 대표자 관리인. 미성년자다. 법정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인.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요하죠.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였을 때 뭐가 좋으라? 인감. 됐죠? 5번은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인감증명법에 따라 등록에 인감증명 가져오라. 그런 거는 뭐 안 해도 돼. 자, 여기로 오세요. 자, 여기서로 보세요. 인감증명입니다. 인감증명.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때 인감을 제출한다. 여기서 지금 있잖아요. 묻고자 하는 게 뭐냐 이러면은 칠판을 보세요.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 보세요. 우리 법에는 있잖아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게 많아요. 근데 저는 7개만 딱 갖고 공부를 하거든. 7개만. 그래가 이걸 2개로 일단 나누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 쟤하고 수업을 할 때는 여러 개가 나오면 무조건 2개로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답은 OX밖에 없어요. 여기도 2사람밖에 없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잖아요. 그걸 분류를 잘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답은 이거죠. 분류했다는 말은 답이 같아, 다르다? 다르니까 분류를 하지. 같으면 분류할 필요가 없지. 맞죠? 자, 그럼 요 위에 거를 보세요. 여기서 요게 키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할게요. 나머지는 응용이 안 됩니다. 글자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러나 요거는 응용이 된다. 자, 하나만 연습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OX다? X. 인감증명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였을 때 제출한다. O. 다시 할게요. 글자를 보세요. 남자. 집에서 장남인 남자.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우리말로 딱 줄이면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그럼 요리 오세요. 요거 있죠? 요게 무슨 자입니까?
지금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응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응용이 된다 일어날 때 앞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전세권 뭡니까? 전세권이 뭡니까? 자다. 그러니까 칠판을 보세요. 자, 이거 하나만 연습하고 갈게요. 자,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줄 수 있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이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이 사람이 무슨 권자? 전세권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그러면 갑은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잖아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갑은 인감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지. 자, 그런데 이제 갑이 을에게 전세 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전세 줬어요. 됐죠? 됐죠? 네.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으면 이거 지워야지. 그럼 이게 무슨 자? 의무자. 그러면 자, 정답입니다.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은 의무자는 맞지?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말소할 때는 인감이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줘도,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줘도, 임차권을 줘도 소유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소유자는 갑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갑이 전합니다. 을입니다. 을 전세권 이전할 수 있다. 있지.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소유자는 누구다? 갑. 전세권 이전의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맞지만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이제 요게 이해가 된다면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수 뭐다? 있다. 전세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이전할 수 뭐다? 있다. 지상권의 저당권, 지상권의 임대차 이거 뭐 이런 거 나오죠? 네. 그럼 여기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의 질권, 저당권 이전 이런 거 나오죠? 전부 다 가버리다, 을병이다, 을병. 을병으로 가면 인감 있다, 없다. 통과. 자, 이리 오세요. 전세권의 저당이죠. 가버리다, 을병이다, 을병.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하지. 자, 이게 지상권 이전이죠. 가버리다, 을병이다, 을병.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하지. 자, 환매 특약이죠. 요거 맞춰야 됩니다. 환매 특약은 인감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 한다? 안 하지. 이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돼 있다, 안 돼 있다? 자,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그럼 좋다. 이리 와보세요. 우리가 외워줘야 될 거는 외워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그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외워줘야 될 거는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 자, 우리가 자, 요거 해놓고 해볼게요. 자, 정리합니다. 환매는 소유권이 일어날 때 같이 들어와야 된다. 따로 들어와야 된다. 같이. 따로 들어오면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환매는 소유권이 일어날 때 반드시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자, 처음에 갑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소유권을. 여기에 소유권 뭐다? 이전.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자. 그런데 두 번째, 소유권 이전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있지. 그럼 특약이죠. 도로 사오는 거죠. 그럼 다시 할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소유권 이전을 배운다. 환매를 배운다. 환매. 그럼 도로 사오는 쪽은 갑이다, 을이다? 갑이 권리자가 됩니다. 맞죠? 을이 무슨 자? 의무.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여기 의무자, 여기 권리자. 여기 의무자, 여기 권리. 이러면 혼란을 가져오는 거라.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는 무슨 인이다? 매도인. 여기는 뭐다? 매수인. 그럼 이 말을 안 써요. 안 쓰고 요거를 시작 매도인, 시작 매수인. 그래가 요렇게 묻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외우는 겁니다.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됐다, 안 됐다? 됐죠. 왜? 모든 등기는 매도인은 의무자거든. 그러나 환매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라.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제 됐다, 안 됐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환매의 의무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이지, 을. 빨리 말하세요. 을이죠? 네, 그 을입니다. 그럼 여기 인감 등기필 정보 써놓고 해볼게요. 자, 정리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 특약도 신청하거든. 자, 등랍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가. 환매의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시작. 가. 환매의 의무자는 누구다? 을.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지만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인감 제출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도 같이 신청하거든. 아직 등기됐다 안 됐다? 안 되지. 그럼 을의 손에 등기필 정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딱 외웁니다. 세 개를 딱 외웁니다.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오더와이더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인감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세 번째 거. 환매권 행사. 환매권 불행사.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걸로 사례됩니다. 환매 특약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오더와이더 그럼 5년 안에 도로 사오면 돼야 안 돼요? 돼. 사올 수도 있고 못 사올 수도 있지. 그럼 사오면 환매 특약은 무슨 말소? 자, 직권말소, 단독말소, 공동말소 세 개 중에 한 개.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 특약은 무슨 말소? 직권말소. 불행사면 공동말소죠. 자, 칠판을 잠깐 와봅니다. 지금은 외워져야 될 거는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환매 등기 신청할 때는 인감 등기비를 제출 안 한다더라. 오케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직권말소, 불행사하면 공동말소. 이게 어느 정도 외워 있어야 돼요. 그럼 자, 이리 와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자, 글을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했지. 누가 사오기로 했다? 가. 그럼 환매권자가 누구다? 가. 등기 끝났어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 환매권자는 누구다? 가. 그럼 정리합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5년 안에만 도로 사오면 돼야 안 돼요? 돼. 을의 입장에서는 5년만 버티면 된다 안 된다? 5년만 버티면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럼 이제 갑의 입장입니다. 도로 사옵니다. 도로 사온다는 거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 그럼 을에서 이리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거지. 빨리 요렇게 가는 거지. 맞다? 맞지. 그러면 등기관이 을에게서 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때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럼 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워준다 이 말입니다. 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여기에서 요리로 가잖아요. 그럼 등기관이 여기서 여기 지금 뭐가 쓰여져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갑이 이제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라 그걸 알 수 있지. 눈으로 딱 보고. 맞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5년 안에 못 사올 수도 있다 없다? 흔히 말하는 환매기간의 경고인 거예요. 그러면 경고했다는 걸 등기관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나 갑하고 을하고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 이제 갑은 을은 아까 5년만 버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이제 5년이 지났다면 을은 갑한테 가서 내가 5년 안에 사가야 되는데 못 사갔다. 그럼 이건 이제 지워도 지금 말소시켜도 말돼야 안 돼요? 돼. 지운다는 걸 알겠죠? 그럼 요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요 사람은 무슨 자? 권리자. 됐죠? 그러면 무슨 말소? 공동. 제 손을 딱 봅니다. 이제 딱 외웁니다.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의무자, 인감 등기필 정보 제출하지 않는다. 행사하면 직권말소, 불행사하면 공동말소. 딱 외우면 돼요. 통과. 요리 오세요. 권리질권이죠. 권리질권은 저당권의 무슨 권입니까? 질권. 가벌이다, 을병이다, 을병.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하지. 그럼 요 5번 인감 답이 없을 수도 있거든. 5번은 인감 제출한다, 한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칠판 오세요. 1번의 소유자 누구다? 가. 지금 소유자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지금 소유자가 누구다? 가.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럼 인감 제출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럼 답은 5번이네. 맞죠? 네, 통과를 했어요. 자, 요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와보세요. 자, 정합니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라는 공제한 분할의 배수의 날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가져오라.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확인서를 첨부했을 때 확인서 써준 사람 인감을 가져오라. 오더와이더. 자,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괜찮아요. 이리라 보세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요 1번만 응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글자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럼 요 두 개는 잠깐 놔두고 요거를 먼저 봅시다. 쉬운 거를 먼저 봅시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동의서, 시작. 성낙서, 시작.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시작. 확인서, 시작. 확인서. 요것만 딱 생각하세요. 오케이. 이거를 뭐 확인서를 무슨 서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 말합니다. 동의서를 써줬다 이 말입니다. 동의서를.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걸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동의서, 성낙서는 이익 보는 쪽에서 써준다. 불이익 보는 쪽에서 써준다. 불이익. 그럼 불이익 보는 쪽에 성낙서 써줘야 안 써줘요? 안 써주지. 안 써주는데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요? 따져요. 그러니까 동의서 써준 사람 모두 첨부해라. 인감이지. 요게 하나. 두 번째, 여러분들 서자를 썼다는 말은 맨 마지막에 2020년 8월 15일 목희수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당연히 해야지. 맞다. 요 인은 사인이다, 도장이다. 도장. 우리 공시법 시간에 도장 찍었다는 것은 전부 다 인감 도장입니다. 그냥 도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공시법 시간에. 그럼 요 인감 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도장을 요 인감 정면에서 떼우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거를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서자 들어가면 전부 다 동의서 성낙서 써줬다는 말이고 동의서 성낙서 써준 사람 뭐 가져오라? 인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거 딱 했어요. 자, 그럼 이거 통과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1번 전세권이 불법하자 말소회복 등기할 때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가져오라. 오덱스다. 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봅니다. 저 그림을 봅시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 사람이 등기 무슨 자? 의무자. 요 사람이 무슨 자? 권리자. 요걸 그림으로 그리면 1번의 전세가 을의 이름으로 되었지. 맞죠? 네. 자, 요 전세권 설정할 때 소유자가 누구다? 가.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럼 갑은 인감 첨부해야 된다. 해. 전세는 끝났어. 끝났다면 말소시켜야 되죠. 말소죠. 그럼 2번에서 1번을 뭐 시켰다? 말소.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말소할 때 의무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 을은 의무자는 맞지만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말소할 때 의무자는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 안 하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1번에 전세가 설정이 됐고 2번에서 1번을 말소했는데 이 말소가 잘못됐는 거야. 잘못됐으니까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씁시다. 몇 번이 옵니까? 1번. 맞죠? 네. 무슨권? 전세. 예를 들면 요와 요거는 같아졌다, 달라졌다? 같아. 그럼 요게 칠판을 보세요. 무슨 등기했다? 회복. 그럼 이쪽이 무슨 자? 권리자.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칠판을 봅니다. 요게 전세권 설정이 요거라는 거 이해합니까? 말소가 요거라는 거 이해합니까? 회복이 요거지. 그럼 요거와 요거는 같아졌다, 달라졌다? 같아졌지. 맞죠? 지금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 소유자가 지금 누구? 가. 회복 등기의 의무자가 누구? 요 있네. 여기 요 있네. 회복 등기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러면 갑은 소유자이면서 의무자 이다. 그럼 인감 제출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난이도가 있습니다. 통과. 그림은 이해됐다, 안 됐다? 빨리 됐다고 그러세요. 됐습니다. 통과. 이 그림 이해한다면 한다? 아니, 설정이 이거지. 맞지? 말소는 이거지, 말소는. 회복이니까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그럼 1번이 그대로 돌아와야지. 말소회복 등기는 종전순위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통과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요게 확인서, 오더와이더, 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전세권 이게 너무 쉬웠네요. 그죠? 전세권 설정할 때 의무자는 누구다? 가. 말소할 때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맞지만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전세권자는 인감 제출한다는다? 안 하지. 그럼 답은 5번이네요. 자, 요거는 이제 가볍게 푸세요. 공시법 시간에 제출해야 될 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다면 몇 개월이다? 3개월입니다. 그럼 여기서 답은 5번입니다. 도면은 그림 그리 가는데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없지. 자, 요리 와보세요. 요거는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몇 개월? 3개월. 그럼 하나만 조심합시다. 정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매도인이 제출해야 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오더와이더 정합니다. 발급 일자의 기재가 누락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오덱스다. 발급 일자의 기재가 누락됐다는 말은 3개월인데 3개월을 계산하려면 발급 일자가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요. 발급 일자가 안 나오면 3개월을 계산할 수가 없지. 그럼 발급 일자의 기재가 누락된 인감은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노는 거지. 상식적으로. 맞다 안 맞다? 맞아. 자, 여기 오세요. 요거는 그대로 딱 외웁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요거를 지금 공부를 해야 되거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리를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요 세 개, 요거를 딱 가지고 이제 공부할 때 내가 2개를 공부해야 되거든. 2개를. 그러면 일단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물으면 무조건 1번을 갖고 묻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거는 이걸 그대로 쓰는 거지. 그냥 정리합니다. 소유권이든 기명인이 등기 의무자였을 때 인감을 첨부한다.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 인감을 첨부한다. 아까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 해결 방법 몇 개? 3개. 셋 다 의무자 인감 들고 간다 안 간다? 간다. 그게 요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딱 외우세요. 제가 여기 2개로 나누어 놨죠. 답은 이겁니다. 공정입니다. 공정을 받아오면 인감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말이거든. 위에 3개는 공정 받아와도 필요합니다. 밑에 4개는 공정 받았다면 인감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아니 쉬워요. 다시 합시다. 요게 동의서 성낙서입니다. 그럼 동의서 성낙서 써준 사람 인감도 같이 들어온나? 오더와이더 두 번째, 요 동의서를 가지고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을 받아오면 인감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요 4개는 공정 받아오면 인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제가 한번 해볼게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재산 분할비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상속재산 분할비서가 공정정서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상속재산 분할비서가 공정정서인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한다. 오더엑스다 X 그렇게 냅니다. 요거는 공정받아도 인감 들고 가야 돼요.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 대리인이 등기를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그럼 대리인이 등기를 할 때는 대리인의 인감도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은 2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2개가. 그래서 요 3개 있죠. 요 3개는 대리인이 할 때도 대리인의 인감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서 6번이 됩니다. 6번. 여기서 6번입니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요 3개 하고 6번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도 누구의 인감까지 가지고 온나? 대리인. 그럼 이제 요리를 잠깐만 하나만 해봅시다. 요게 상속재산 분할비서죠. 그럼 상속재산 분할비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 근데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겼다 이 말. 그럼 대리인의 인감도 같이 들어가야 돼. 그럼 인감이 몇 개 들어간다? 2개. 이해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일단 이 3개는 죽을 때까지 같이 다닌다, 따로 다닌다? 그럼 대리인의 인감을 물을 때는 요 3개는 그대로 쓰고 여기서 요거 쓰고 요 3개 중에 1개를 가져오면 답 아니에요. 맞다, 안 맞다?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다, 안 맞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리 와보세요. 이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를 볼게요.
대리인이 인감을 첨부하는 경우입니다. 첨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번에 갑니다. 소유권의 등기민이 등기무자. 아까 몇 번이다? 1번. 가등기민이 가등기말소 몇 번이다? 2번. 등기필정보 분실 몇 번이다? 3번. 그 다음에 이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아까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맞죠? 네.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이래 되는 거지. 아까 상속재산 분합에서 일할 때 대리인이 할 때는 대리인 인감도 들고 오라고 그랬지. 됐다 안 됐다? 빨리 아니 아까 그대로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공부. 위에 세 개는 같이 간다는 걸 아시겠죠? 그럼 여기 지금 6번만 딱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 2, 3이 키입니까? 6번이 키입니까? 6번만 딱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6번만. 오케이. 네. 통과. 자, 이리 오세요. 여보세요. 지금 이게 자꾸 기출문제인데 이 지문이 지금 계속 뜨고 있습니다. 살을 붙여서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 주소를 정면 정보 제출을 한다. 그러면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명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시작 있다. 여기 보세요. 구문구문 나왔죠. 도면 첨부해야 된다. 낸다. 해. 뭐 소재도 평면도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아, 여러분들 소재도라는 거는 위치지. 그러니까 앞 건물이 어떻게 들어섰느냐 이게지. 소재도는 건물이 어떻게 들었냐. 평면도는 안에 내부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지. 맞죠? 네. 그냥 시험에는 그냥 소재도 평면도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시작 도면 이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법인은 전자문서로 도면을 작성한다. 오더와이더 오. 5번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건물 멸실 등기할 때 의무자는 인감을 첨부한다. 어덱스다? 딱 가져줘. 멸실은 표제부에 한다. 갑골구에 한다. 표제부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의무자 자체가 존재한다. 한다. 안 하지. 그럼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하지. 안 합니다. 맞다. 맞죠? 네. 자, 이리 와보세요. 이제 쉬운 겁니다. 자, 봅니다. 부동산의 일부일 때 도면 가져오라. 오더와이더 요 밑에 조심을 보세요. 제3자의 동의 또는 성낙을 정매하는 서민이 공정정서인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오덱스다? 아까 전에 동의서 성낙서가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이 필요 있다 없다 이런. 그러면 답은 몇 번? 2번 되죠. 그럼 요거는 이제 됐죠. 자, 4번을 볼게요. 정답입니다. 멸실 등기죠.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갑골구에 한다. 표제. 아, 요거 하나만 언급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토지 멸실입니다. 그럼 대장을 첨부합니다. 건물 멸실입니다. 건물 멸실. 여기에 대장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래 나오죠. 그럼 요거를 잠깐만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은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제가 잠깐 해보면은,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토지 멸실이 있고, 건물 멸실이 있어. 그럼 당연히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하니까 대장을 제출해야 돼요. 그냥 정리합니다. 건물 멸실이니까 뭐를 제출한다? 대장.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봅니다. 건축물 대장, 무등재 증명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건물이 멸실이 되었을 때는 건축물 대장을 들고 가도 되고 그 건축물 대장에 아무것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만 들어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은 그냥 뭐만 딱 외우면 된다? 대장. 요래만 공부하면 돼요. 그럼 4번으로 갑니다.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직접 등기할 때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뭐다? 있다. 여러분들 법에는 이래 놓습니다.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과 비법인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놓습니다. 오케이? 원칙은 컴퓨터로 그려가는 게 원칙입니다. 컴퓨터로.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세요. 소유권 모르는 게 할 때는 대량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해보세요. 자, 이리 보세요. 매매입니다. 매매는 다시 해보세요.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 등기는 서명에게 수인천한 경우에 금인을 받지 않는다. 오더와이더 괜찮습니다. 요리 해보세요. 자, 이리 보세요. 지금 뭐를 배우느냐 할 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계약이라는 말하고 매매 계약이라는 말하고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 금인을 받아라. otherwise 그런데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매매 계약이라면 여러분들 거래 신고 필증 있죠. 그럼 제가 답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는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금인을 받아봐야 되는데 매매 계약은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금인을 받을 필요는 시작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약서 작성하면 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구청에 가서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맞다. 그럼 여러분들 거래 신고를 자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루에 2건씩만 하세요. 네, 그럼 2건 매매가 2건입니다. 벼락부자다. 됐죠? 네,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다시 합니다. 매매 계약은 금인을 받는다. 신고필증을 첨부한다. 신고필증. 그걸 딱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봅니다. 지상권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다. 어렉스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칠판을 잠깐만 보세요. 아까 전에 말할 때 이래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의무자와 권리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otherwise 맞지? 그럼 이거는 지상권 말소잖아요. 말소는 등기가 올라가는 거다, 내려가는 거다, 내려가는 거지. 그럼 필요가 있다,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심사주의죠. otherwise 우리나라는 실질적 심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요 4번은 쉬운 거니까 행정구역이 변경이 됐죠. 그러면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여기 보세요. 등기관이 등기 신청이 부적법인지 각하한다.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부적법의 판단 여부는 등기 신청시가 아니라 등기 기록시를 기준으로 한다. otherwise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여기서 2가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2가지를. 하나는 대리인을 공부를 하고 하나는 각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자, 정리를 합니다. 대리권의 존재 시점은 신청행위 종료시다. otherwise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할게요.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10시에 했어. 10시에 했어요. 근데 등기부의 기록은 17시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본인이 사망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대리인이 사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는 쉽게 말하면 신청해놓고 사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대리권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요게 신청행위 종료시. 신청행위 무슨 시? 종료시. 신청행위 종료시가 접수시입니다. 그럼 다시 합시다. 이렇게 내는 게 신청이지. 등기관이 탁 받아가는 게 접수지. 그러면 등기관이 받았다는 거는 신청이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러면 접수가 시작이 됐다는 거지. 맞다. 우리는 신청해놓고 돌아가셔도 대리권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자, 2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보증이라는 말 들어봤죠? 보증. 그럼 등기를 신청. 제가 10시에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럼 난 등기소 쪼그리고 앉아있다. 집에 간다?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등기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 도장을 10군데 찍어야 되는데 한 군데가 빠졌다. 빨리 도장 가지고 온나. 서류가 10개 들어가야 되는데 1개가 빠졌다. 빨리 가지고 온나. 이게 돼요, 안 돼요? 돼. 그래서 와서 빠진 부분에 도장을 찍는 게 보증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요 사이에 보증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제 결론입니다. 각하를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요게 17시죠. 무슨 시? 기록시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얼마든지 보정해도 돼요, 안 돼요? 돼. 그래서 각하의 기준은 접수가 기준이 된다. 실행이 기준이 된다. 실행. 요 실행할 때까지만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이해는 했죠? 네. 통과. 그럼 요 표현은 그러면 맞는 표현이다, 맞는 표현 아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 와보세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 소송의 승소 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말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소재 지변에 변 신청할 때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오덱스다. 여러분들 우리 수수료 없습니다. 또 모르겠거든. 소재가 달라졌죠. 이런 거는 신청을 합니까? 직권을 합니까? 재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리합니다. 공유죠. 공유는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오덱스다. X. 합유는 지분을 합유는 기재한다는다. 안 하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서 보세요. 기출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나 건축물에는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갑의 지분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로 키만 딱 잡으세요. 이거 무슨 등기입니까? 보존 등기.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소유권 보존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러면 인감증명 제출한다, 한다? 안 한다. 이래 되는 거야. 단독이니까 인감증명 제출하지 않지. 맞죠? 네. 그 밑에 오세요.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자 보세요.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오덱스다. 요 5번 옆에다가 사무원이라고 적었어요. 사무원. 그러면 제 말을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법무사 아저씨한테 대리권을 써주거든. 맞죠? 그러면 대리는 법무사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 거는 법무사가 갑니까? 여직원이 갑니까? 여직원이 가지. 그럼 여직원은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등기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 그 위법이거든. 그래서 법을 개정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무원 중 1인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뭐다? 있다. 법무사가 직접 갈 필요는 뭐다?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오늘날 법무사는 가면 합동사무소라는 게 있거든. 그럼 법무사가 10명이죠. 그러면 사무원도 10명을 허락해 줍니다. 오케이? 네. 법무사 한 명당 한 명씩 허락해 준다 이 말이지.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자 그러면 요거 지금 됐거든. 자 보세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행하지만 예외적으로 직권과 명령으로 하는 것도 있다. 오더와이더 오. 자 두 번째 봅니다. 하천이죠. 하천의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시작 있다지. 하천에는 소유권 이전할 수 뭐다?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뭐다? 있다. 옆에다가 용익권이라고 써서 용익권. 하천의 용익권은 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됩니다. 소유권 이전 저당권은 뭐다? 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3번입니다. 등기, 여러분들 의무자는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더바이더? 그냥 쉽게 해볼게요. 빨리 받아가라.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여기 등기 인수 청구권이지. 5번으로 갑니다. 요거 이제 맞춰야 돼요. 건전한권의 이전에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건전한권 설정에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 말소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더와이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주등기, 부기등기죠.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주고야 안 줘요? 주고.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직권 말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요리합니다. 간인이 있고 정정이 있죠. 간인은 혼자 도장 찍으면 돼, 안 돼요? 돼. 정정은 혼자다, 전원이다, 전원. 요거 이제 가볍게 넘어가면. 자,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